자, 그럼 일단은 좀 찍을게. 자, 그러면 오늘 쌤이 나눠준 거 바로 평소처럼 똑같이 하자. 시간 재면서 너네들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밑줄 좀 긋고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첫 장 열어주고 우리 1세트 너네들이 바로 한번 가볼게. 시작할게요.
왜? 끝까지 풀어야 돼. 쌤이 써줄게. 십이 분까지만 할게. 자, 정리해볼게. 일단 얘들아, 요거 계속 인강 찍는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와서 푸는 거가 의미가 있는 게 내신 들어가는 친구들 어쨌든 보기는 해야 돼.
보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려우면 무조건 와. 인강은 매주 찍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속도가 조금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럴 때는 패턴이 좀 부족한 거거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 거는 좋지만 어차피 내는 것만 내는 거. 우리 가장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 밑줄 긋는 거 있잖아. 여기서 질문하고 있네. 여기서 경험 쓰고 있네. 이런 거 보면서 좀 빠르게 걸러야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읽고 있는 건 너무 시간 낭비야. 그래서 이게 내신용으로만 공부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시 모의고사까지 연습하려면 시간 무조건 배분 좀 해야 돼. 그리고 또 내신 얘기해가지고 쌤이 살짝 얘기하는 건데 어떤 학원을 찾아도 이 화작 수업이 깔린 데는 없어. 내신을 해주기가 뭐한 그런 거거든. 근데 쌤이 내신 기간이 되면은 아마 클리닉 시간처럼 열어놓은 시간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 변형 문제를 주고 너네들이 풀고 개별적으로 쌤이 좀 확인 좀 하고 그렇게 좀 점검하는 식으로 내신은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론이 어디 있겠어.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꾸준히 지금은 진도를 쭉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은 쌤이 답 불러주면서 1번 세트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자. 자, 맨 앞에 화법 56페이지로 가면 1번의 답은 2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그리고 우리 다음 화작 통합으로 갔을 때 첫 번째 문제 1번으로 얘기할게요.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한글 박물관 요거 얘기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거는 5번, 두 번째 거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돌아가서 내신용으로 어떤 부분에 체크를 해야 되는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맨 앞장으로 가셔서요. 얘들아, 여기서 쌤도 자꾸 배우는 게 뭐냐면 1에서 3번 문제하고 그 제목 문제에 있는 토론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줘. 너네가 만약에 실전에서 토론을 보잖아? 그럼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돼. 시간 소모가 많은 유형이라고 봐줘야 돼. 그럼 결국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토론이 나오면 무조건 문제부터 보세요. 제발. 알겠지? 자, 그 이유를 보면 일단 얘들아 1번 문제 한번 볼까? 자, 토론은 입론과 또 그 다음에 교차 질문과 반론 요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 문제는 입론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고 있네? 그럼 입론까지 보고 무조건 문제 풀러 와야 돼. 왜냐면 정보량이 많은 게 토론이거든. 알겠지?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면 토론 전략 회의 내용이래. 그랬을 때 찬성 측이 이런 주장,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어떤 주장 얘기하고 있다는 거 봐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A 부분 보고 B 부분 보고 얼른 체크하러 와야겠다라는 생각 해주셨어야 됐고, 그리고 3번도 역시나 반대 신문과 그 답변에 대해 평가하는 거래. 그러면 이 토론에서 부분을 입론 자르고 그 다음에 반대신문 자르고 그 다음에 반론 잘라라 라고 얘기해주는 그 문제를 봤으니까 쭉 읽고 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요 우리 밑줄 긋는 부분 한번 가볼게요. 맨 앞에 사회자가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라고 오른쪽에 써놨지. 그럼 입론에다가 네모 쳐주시고요. 입론 네모. 왜냐면 입론에서 아까 문제 풀라고 했으니까 좀 염두에 줘야겠지. 자, 그럼 찬성 1에서 포인트는요 밑줄 비윤리적 공간.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정형행동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아까 비윤리적 공간이랑 이어주세요. 안녕 얘들아, 인강을 찍고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를 잠깐만 멈췄다가 너네들 안고 할게. 그러면 바로 또 갈게. 자, 그러면 일단 비윤리적 공간 밑줄 그어주고 그 다음 정형행동이랑 이어달라고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바로 옆에 우리나라에서도 요거 있지. 밑줄 긋고 옆에다 예시라고 써주시면 돼요. 예시. 이쪽부터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요거 예시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 2로 가면 반대 신문 하는 거 맞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오른쪽에 일부 여기다가 밑줄 하나 그어줘. 일부. 그 일부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반대 2의 두 번째 반대 신문에서 또 밑줄 긋습니다. 단정 지을 만한 근거 자료. 이게 포인트야. 이 두 가지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그랬더니 이제 찬성이 확실한 자료는 없다 하면서 또 깨갱하는 모습 보였어. 자, 그리고 이제 사회자 입론 다시 네모 쳐주시고요. 반대 측의 입론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반대 1에서 포인트는 순기능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바로 밑에 동물들을 보호, 요거 동그라미 1번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학생들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 제공. 자,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공격하냐? 원인이 인간에게만 요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반대 신문에서 포인트. 그리고 나서 찬성 2로 바로 또 내려갈게. 두 줄 내려가서 동물원이 아니어도
이게 포인트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실 이까지 읽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 문제를 풀러갔으면 됐어. 그럼 약간 이렇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어줘. 이까지 읽었던 거. 생생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1번이라고 써두세요. 그러니까 끊어 읽기를 자꾸 생활화해줘. 자, 그리고 나서 사회자 반론 얘기하는 걸로 갈게요. 반론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A 바로 밑에. 자, 그랬더니 이제 반대 3이 하는 말이 포인트는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동물 복지를 우선하는 동물원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동물 복지를 우선하는 동물원. 그리고 옆에 예를 들어 동그라미 치면 되지? 예를 들어 동그라미. 자, 그리고 나서 동물 복지를 우선하는 동물원. 요게 밑에 두 줄 또 내려가면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자연 생산의 역할. 요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기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찬성은 뭐라고 반론하냐? 맨 오른쪽에 이외의 동물 여기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꼭 멸종 위기종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별도의 동물보호시설이라고 돼 있지. 동물원이 아닌 보호시설에서 하자. 요까지 일단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요. 한 가지 더 니네들이 체험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줄 많은 체험 활동이 확대하는 것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 B 조건들 찾아주는 거니까 이제 선지로 좀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1번으로 가면 답이 2번인 거는 얘들아 한 번 더 보면서 하지만 나머지 1, 3, 4, 5도 한번 분석은 해볼게. 일단 1번 특정한 용어의 사례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때 용어가 정형행동인 거 찾아냈지? 그치? 그리고 옆에 아까 예를 들어 북극곰 얘기한 것도 기억나지? 그래서 하나하나 이어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례는 제시했지만 이런 사례 확산되면 안 되지. 됐죠? 확산에다가 X 쳐주시고요. 그리고 3번 비교 자체가 없었고 새로운 방식 도입 없었어. 그러니까 XX 쳐주시고 그리고 4번이 조금 특이했던 게 특정한 공간의 역할에 대한 의문점을 드러낸 건 오히려 찬성 2였지. 그래서 밑에다가 찬성 2라고 써주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교육적 역할을 하는 게 맞냐? 라는 의문점을 드러냈잖아. 이해되지? 이것도 바꿔서 선지 구성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어떤 사람도 전문가 견해 없었으니까 5번도 제끼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로 가면 여기서도 중요한 것들만 보면 일단 답이 5번인 이유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잖아. 그 조건이 뭐였냐면요. 반복되는 얘기 하지 말고 새로운 주장 얘기하라며. 근데 우리 5번은 했던 말 또 하고 있지. 그래서 옆에다 그냥 반복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1번만 볼까 얘들아? 2번에 1번을 보면 동물원 체험활동에 역기능이 부각된 사례. 이거 우리 동물쇼 얘기한 거 기억나지? 이거 학대다라고 얘기했던 것까지 생각을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3번으로 넘어가면 평가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답부터 볼까? 일단 반대측 반대 신문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은 자기들의 입론에서 말한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까 확실한 자료는 아니지만 하면서 깨갱했던 부분이 이거 맞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번부터 좀 빠르게 갈게. 너네들 머릿속에 있을 테니까. 자, 모든 근거가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아까 우리 1부에다가 밑줄 그어놓은 거 기억나지?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반대신문의 포인트는 근거 자료 있니? 라고 물어봤었어. 그래서 너네들이 복습할 때 밑줄 그은 것들이랑 전부 다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얘기는 자연 파괴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꼭 복습할 때 이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보호해야 할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강화하는 논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동아리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한 지원서를 얘기하네.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거 한번 밑줄 그으면서 가보도록 하자. 일단 가에서 첫 번째 줄 2번에 가시가 돋는 이거는 묶어주시고요. 옆에다가 명언 혹은 관용어라고도 하나 써줘. 관용어는 우리가 그냥 입말처럼 그냥 계속 굳어진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들을 얘기하거든. 이런 말로 바뀌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줄 밑줄 작년 모집 때에도 밑줄 그어야 되지. 왜냐면 경험이잖아. 경험. 패턴을 보는 거야 계속. 자, 그리고 나서 이 가의 마지막 줄에 도서 대출 목록이라고 나와 있지. 밑줄 긋고 근거라고 써주시고요. 근거.
패턴들 계속 익숙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이유 동그라미 맞지? 내가 이렇게 소설작품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 그리고 옆에 밑줄 진로 결정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로 바로 넘어갑니다. 쌤 요거 분석하면서 자꾸 느끼는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허접해져. 그러니까 되게 대충대충 만들기는 하더라고. 너네들도 좀 느껴야 돼. 패턴이 없어. 막 이렇게 두는 거야. 자, 그럼 나에서도 조금 보면 면접자 뭐 인사했고 지원자 뭐 떨린다고 했으니까 필요 없고, 세 번째 이 면접자 웃으며 그러시군요.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근데 이거 배려 정도라고만 그냥 생각하면 되지. 패턴 자체가 없었어. 자, 근데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동기. 자, 그럼 지원자가 하는 그 말이 중요하겠네.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고등학교 진학 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줄 내려가면 번역의 매력을 발견하면서 밑줄 그어주시고 두 개 이어주세요. 진학했더니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자 소설을 많이 읽는다고 했는데 옆에 이유 동그라미 쳐야겠지.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밑에 우연히 신문에서 밑줄 그어주시고 경험이죠. 경험.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뒷장으로 가면 이제 면접자가 그 말을 듣고 맞아요. 그 문장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옆에다 공감이라고 써주시고요. 공감. 그리고 나서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출처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출처.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길게 말했긴 했지만 지원자가 말한 거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다 읽어냈다는 성취감 밑줄. 이게 포인트지. 성취감. 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면접자가 너는 그렇기 때문에 읽게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옆에다가 요약이라고 써주시고요. 요약.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에 작년부터 이건 묶어줄게 얘들아. 두 번째 줄에 작년부터 해서 바로 밑에 감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요거 닫아주시고 밑에다가 개별화라고 하나 써줘. 너한테만 하는 질문이야. 개별화 질문. 그리고 옆에 조건을 주죠. 이것도 중요했어. 작년 우리 동아리 활동 중에서 긍정에다가 그냥 크게 플러스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활동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세요. 자, 긍부정을 물어봤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원자의 대답을 보니까 기억을 더듬는 표정을 지으며, 얘들아 표정은 이거 비언어적 표현 맞지? 밑에다 비언어라고 써줘. 비언어. 그리고 나서 얘가 말하고 싶은 거 두 번째 줄에 땡땡이 맡은 분야의 전시가 지나치게 평범했다는 점 밑줄 그어주시고 옆에 마이너스 하면 되지. 그럼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플러스는 왜 얘기 안 하냐라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그랬더니 면접자 요구합니다. 밑줄 구체적으로 말씀. 자,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지원자 두 번째 줄입니다. 독서 경험의 방식이 다양해지는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럼 방금 밑줄 그은 이 세 줄을 다 이어줘 얘들아. 지나치게 평범했다와 구체적으로 말씀과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요거가 그냥 하나의 어떤 세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면접자가 하고 싶은 말 주로 어떤 활동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럼 네가 들어오면 주로 어떤 활동 하고 싶냐 했더니 바로 밑에 밑줄 그으시고요. 외국 문학 작품 소개글을 연재하는 활동. 그리고 이어주시면 됩니다. 방금 동그라미 쳤던 거랑. 됐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나머지는 패턴이 없어. 그러면 나머지 우리 선지들도 좀 간단하게 갈게요. 일단 1번부터 가면 1번. 1번 애들아 이거 잘 맞았어? 이거 틀렸다면 이거 잘 틀렸을 것 같은데. 일단 1번에 번역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 4번에서. 그치? 그리고 앞에도 외국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나에서는 드러나기는 하거든? 근데 가에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줘. 알겠지? 이런 더러운 문제들로 내신에서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재밌었어. 우리 기억을 고려해서 요거는 물결 밑줄 할게. 내용상 흐름에 맞게. 그리고 별표도 하나 해줘. 되게 재밌는 조건이었는데 우리 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다시 돌아가 볼래 얘들아? 마지막쯤 가면 이유는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 방금 물결 밑줄 했던 건 내용상 어떤 흐름? 진로와 연관을 시켜야 된대. 되겠지? 이렇게 주는 조건은 또 처음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면 기억에서는 도서 전시를 얘기했고 내용상 흐름은 진로를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건 5번이다 라고 봐주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1번, 3번, 4번은 전시 얘기가 없어. 1, 3, 4는 전시 얘기가 없고 그리고 2번은 진로가 없어. 됐죠? 그러면 5번만 될 수 있다는 것도 분석해 주시고요. 항상 말하지만 내신형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거는 뭐 풀이할 게 없더라 얘들아. 3번 질문에 내 질문 이해했니? 이런 말 한 적 없잖아. 그럼 제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4번에도 문제 진짜 대충 만들지 않았어? 4번이 답인 이유가 뭐야? 소통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그래요. 없으니까가 답이 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소통 얘기가 없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마지막 요 한글 박물관 답사 보고서는 쌤 분석한 거 봐 얘들아. 빨간색이 쌤이 분석한 건데 거의 없어. 얼마나 이제 애들이 힘을 빼고 했는지 알겠지? 자, 그것만 표시하자. 얘들아 우리 1번에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라고 돼 있잖아. 여기서 세 번째 줄에 맨 오른쪽 하지만 그 뒤에 묶을게요. 정작 우리는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닫아주시고 옆에다가 그냥 문제 제기 이것만 하나 써줘. 문제 제기.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간단해서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바로 그냥 선지 답 보러 갈게요. 4번 문제로 가면 일단 이것도 첫 번째 문제도 선정 과정이 없으니까 그냥 답이 5번이지. 그치? 없으니까가 답이고 그리고 5번 이 A에 들어갈 내용 우리 의의가 1번 그 다음에 관심 2번 그 다음에 가치가 3번이라고 했을 때 일단 당연히 답 5번은 다 드러났기 때문이라면 나머지는 뭐가 없는지 볼게. 일단 1번 1번에는 관심 갖기만 나오지. 그치? 2번만 나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2번은 3번만 나왔지. 그리고 3번도 좀 애매하게 우리 한글 박물관의 가치? 요 정도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3번에는 1번 정도만 나온 것 같아. 그치?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도 일부만 좀 나왔고 그리고 4번으로 가면 한글 얘기를 안 하네? 됐죠? 그럼 이렇게도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들아 한 세트는 끝났어. 뭐 바로 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차라리 낫겠지? 그지? 그래서 조금만 더 정신 차려. 뺨. 그래서 우리 바로 해가지고 문제만 풀고 쌤이랑 분석은 쉬고 난 뒤에 할게. 그럼 10분만 조금만 더 집중 좀 해줘. 얼른 하고 보내줄 테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조심해 제발. 쌤이 이거 너네들 문제 나눠준 것 중에 이 123은 단독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빼고 요거 58, 198, 119 요 세트만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간 너무 많이 들이지 않고 시간 좀 의식하면서 좀 느린 친구들은 빠르게 읽는 생각 좀 하고 다시 가볼게요. 보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정리를 좀 하고 답까지 부르고 쉬었다가 쌤이랑 표시 좀 하고 마지막 지문 좀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일단 우리 하브루타 이 프로그램으로 갔을 때 순서대로 부를게. 일단 5번, 3번 두 개가 다 있니? 5번하고 3번. 그리고 이제 통합으로 가면은 2번, 5번, 4번, 5번. 2번, 5번, 4번, 5번.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3번,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쉬었다가 쌤 체크할 테니까 잠깐 끊어갈게. 해볼게. 자, 그러면 가자. 아, 오늘 계약 했구나. 너무 행복해 죽을 것 같아. 너네 또 원격하냐? 아니요, 4학년 원거 아니에요. 너네 계속 3학년은? 다행이다. 너네는? 미스에서 밥을 봐야 돼. 아, 같은 학교잖아, 이렇게. 네? 둘이 보문이고 둘이 대전 아니냐? 아니래요?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어? 너도 대전고야? 아, 맞다. 너 대전고지? 나 왜 자꾸 얘 보문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아, 대전이고 보문이구나. 야, 대전고 애들이 셋 다 특색이 다르니까 다 각자 다른 학교 같네? 대전고가 좋은 학교가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미스에서 밥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 내가 괜한 얘기를 했네. 자, 얘들아, 그럼 이거 얼른 체크하자. 우리 얼른 보고,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 자, 그러면 58페이지에 있는 화법 5, 두 번째 세트 처음에 보면 이것도 표시. 얘들아, 첫 번째 학생회장 이 말에서 하브루타 프로그램 네모 맞지? 화제니까. 네모 쳐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째 줄에 어떻게 운영 요거 밑줄 하나 그어주고, 그리고 바로 밑에 기획부장에 영역 밑줄 그어주시고요. 어떻게 운영이랑 이어주세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했던 건 영역 동그라미 혹은 밑줄 그었던 거 맨 오른쪽으로 가면 교과 공부라는 거 있지. 이거 물결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밑에다가 사전조사라고 써줘. 사전조사. 자, 그리고 그 다음 문화부장이 하는 말에서 독서활동 물결 밑줄 해주시고 추가 의견이라고 말해줘. 써줘. 추가 의견. 자, 그리고 나서 기획부장 말은 넘어가고요. 학생부장이 동의의 옆에 어떻게 구성, 요것도 밑줄 하나 그어줘. 이제는 구성에 대한 얘기. 자, 근데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어서 기획부장 말 또 무시할게. 그리고 문화부장으로 가면 밑줄 하브루타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 그리고 옆에다 반대라고 써주시고요. 반대. 그리고 바로 밑에 알고 있어 이거 밑줄 그어주고 배경 지식이라고 써줘.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하브루타의 취지가 뭐냐면 옆에 동등한 위치 물결 밑줄 해주세요. 동등한 위치. 자, 그랬더니 기획부장이 바로 동의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 동의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학생회장이 두 번째 줄의 맨 끝에 이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지? 요거 밑줄 그어주시고요. 문제 제기라고 써줘. 문제 제기. 그리고 문화부장도 공감하면서 더욱이 옆에 밑줄 선정 방식도 공정, 이거는 조건이라고 써주세요. 조건.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제안입니다. 밑줄 다 같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 그랬더니 문화부장이 두 번째 줄 밑에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거는 옆에다 문제점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럼 방금 밑줄 그었던 거 문제점 이렇게 얘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는 거 그냥 눈으로 확인하게끔만 해주고, 그랬더니 기획부장이 물결 밑줄 할게요. 필수 활동, 그 다음에 자율 활동. 자, 그리고 두 줄 내려가면 한 학기에 4회씩이라는 말도 있지. 그러면 요것도 두 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표시 좀 해주세요. 어쨌든 8번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랬더니 문화부장이 오른쪽에 공정성 문제 요거 밑줄 긋고요. 조건이라고 다시 한번 써줘. 조건 충족을 못했다고 지금 또 지적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학생회장이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 옆에다가 유보라고 좀 써주세요. 미루자라는 뜻입니다. 유보. 대답을 유보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찾아야 되는 조건은 밑줄 활동 시간과 장소.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 찾아주면 되지. 바로 밑에 큰 교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하기 전이나 수업 후. 그리고 우리 밑줄 그었던 활동 시간과 장소 또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한눈에 그냥 보도록. 자, 그러면 끝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자, 그랬을 때 문제로 가면 요거는 꼼꼼하게 보는 건 4번 문제만 꼼꼼하게 볼게. 자, 일단
1번 학생회장은 회의에서 발생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말한 게 아니라 아까 유보한 게 학생회장이었어. 됐죠? 이거는 유보라는 거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시한 의견에 문제점 지적한 적도 없었고 역제안도 없었어. 됐지? 자, 그리고 방향 잘못된 거 말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수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 경험 얘기한 적 없고요. 굽힌 적도 없어요. 굽히지 않은 적도 없어. 그러면 5번만 보면 배경 지식 아까 얘기한 거 맞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그 취지가 뭐였냐면 동등한 위치에서 해야 돼 라는 것까지도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줘.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면 이건 답만 보면 됩니다. 일단 3번으로 갔을 때 이수 조건을 완화하는데 이거 X 쳐주시고요.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위에 4번에서 첫 번째 점. 이 중에 8회 이상을 참여해야 돼. 그럼 이거는 자율이야, 필수야? 이거 참여해야 돼. 필수지, 그렇지. 그럼 필수 활동을 8번이나 해야 되는데 아까는 4번 자율 나눠서 하자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완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됐죠?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합에서도 여기도 밑줄 긋을 거 꽤 있어, 얘들아.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볼게, 얼른. 자, 버스킹에 대한 건데 대화입니다. 학생 1은 제끼고요. 학생 2, 두 번째 말에서 오른쪽에 본 적이 요거 밑줄 그어주시고 경험이지. 두 번째 세트 할 때는 얘들아 패턴이 그냥 바로 떠올라줘야 돼. 경험.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제안하는 게 뭐냐. 학생 1의 맨 마지막 줄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노래를 불러보면 어떨까? 이건 묶어주세요. 얘가 제안하는 거잖아. 결국 말하고 싶은 본론입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글쎄 좋아할까? 라고 방해가 될 거야. 옆에다 그냥 반대라고만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처음에는 별로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나서 학생 1의 미리 조사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한 개점으로 우리 반만 요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우리 반만. 그리고 옆에다 한 개라고 써줘. 한 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 2가 너는 정말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아줄 수 있고요. 이렇게 얘들아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대화의 경률이랑 이어서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 대화는 특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나중에 한번 정리할게.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줄 보면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요거 밑줄 그어주시고요. 아까 우리 한 개라고 얘기했던 우리 반만이랑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주세요. 네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하자라고 말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걸 얘기합니다. 바로 밑에 무대 밑줄, 장비 밑줄. 그리고 옆에다가 써주세요. 실현 가능성 제기. 실제로 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을 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네가 키보드 해줘 넘어가고 부탁을 하려고 온 거구나. 잘 치구나. 됐고요. 그리고 학생 2. 도대체 어디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할 때 어디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어디서? 좀 많이 내려갔지?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밑줄 주차장 옆에 공터. 그리고 학생 2가 말하는 거 중간에 비용 동그라미. 그랬더니 그 생각은 못했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학생 2의 밑줄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자, 그러면 어디 답변 나왔고 비용 답변 나왔습니다. 그리고 2개 내려가면 학생 2가 건의문 써보는 게 어때라고 제안하잖아. 그리고 나서 옆에 그래야 네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고 잘 이해하실 수 있어 라고 해서 건의문을 썼을 때 좋은 점이지 옆에다 장점이라고만 하나 써줘. 자, 됐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나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나의 일단 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 이유 동그라미. 아까 좀 데자뷰 같다. 우리 두 번째 줄 이유 동그라미하고 제 진로 준비와 관련. 이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문단의 맨 마지막 줄. 그래서 점심시간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있지? 그럼 점심시간에부터 묶을게요. 점심시간에 그 다음에 공연을 하고 싶은데까지 닫아주시고 이게 건의 내용입니다. 주제예요, 주제. 주제 건의 내용.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문단에 미리 조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미리 조사. 그리고 아까보다는 그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 기억해야 돼. 700명 중에 600명이고 75% 옆에다가 그냥 구체적 수치라고 써주세요. 구체적 수치.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왔지. 두 줄 내려가면요. 그리고 저는 교장 선생님께서 공연 소음으로 인해서 방해받는 걸 걱정하실 거라 생각하여 라고 말하는 거 있지. 묶어주시고요. 예상 반박이라고 쓰세요. 예상 반박. 예상 반박.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오른쪽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으로 내려갈게요. 자, 일단 밑줄. 제가 하려는 버스킹 공연은 여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장점 혹은 제가 하는 이 버스킹의 그리고 혹은 이걸 하면 좋을 거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기대 효과. 이 세 가지로 바꿔서 선지가 구성될 수 있는 거야. 장점, 기대 효과. 자, 그리고 그 문단 방금 밑줄 썼던 거 맨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책에서 요거 밑줄 그어주시고요. 당연히 배경 지식이지. 제가 책에서 밑줄 긋고 배경 지식. 그럼 끝이에요. 됐죠? 여기서도 패턴은 요 정도로 확인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얘는 분석할 것도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복습할 때 한 번 더 봐. 1번에 뭐 2번 됐고 그 다음에 또 2번에 이거는 쉬웠지? 얘들 안 틀렸지? 쌤 하나하나 안 볼게. 여기선 조건 찾는 거니까 조건 세 가지가 있었던 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 미안함 나와야 되고 이유 나와야 되고 완곡하게는 돌려 말하다는 뜻. 요렇게까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로 가면 여기서도 답이 4번인 이유가요. 시급성이라는 게 당장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당장 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당장이라고만 써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으로 가면 문제 진짜 대충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번이고요. 오히려 5번으로 가면 건의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독서 경험을 언급했어. 근데 그 효과가 뭐였냐면 이렇게 하면 건의 내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라고 해서 아까 그 기대 효과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 효과를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됐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항생제에 대한 글이 나왔는데 얘들아, 이 지문이 쌤은 보면서 되게 비문학스럽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지문들이 많아질 거야. 약간 조금 읽기 조금 불편한 그런 글들. 이제 시간 잡아먹으려고 이런 거 나온다는 거 생각을 해줘. 자, 그럼 이것도 일단 정리를 해보면 초고에서 첫 번째 문단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묶어줄게요. 골마버린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인체의 백혈구는 그대로 두고 세균만 골라서 죽이는 마법의 약 닫아주시고요. 이런 게 필요했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법의 약 밑에다가 비유라고 써주시고요. 비유. 그리고 옆에 우연히 밑줄 그어주시고 우연히 이제 발견된 그 일화를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할 겁니다. 알렉산더 플레밍 메모 쳐주시고요. 옆에다 일화라고 써주세요. 이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일화를 말할 거야. 그리고 그 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최초의 항생 물질 밑줄 긋고 바로 밑에 페니실린 동그라미.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밑줄 항생제랑 항 플러스 생명에서 유래된 말 밑줄 긋고요. 어원이라고 써주시고요. 어원. 말의 근원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옆에 우리 자연적으로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다른 미생물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을 죽이는 성분, 즉 천연 항생 물질이지. 그래서 죽이는 성분, 즉 요거 이렇게 그냥 표시 좀 해줘. 죽이는 성분, 즉 요거다. 글을 읽을 때.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 얘들아, 거기 방금 즉이라고 해서 는 표시한 거 있지? 거기서 하나, 둘, 세 개 내려가면 기존의 소독약이 있어요. 밑줄 긋고요. 바로 밑에 항생제 밑줄 긋고요. 두 개 이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고 대조라고 써줘. 대조의 방식이 쓰인 거. 기존에는 이랬는데 항생제는 이랬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도 중요한 패턴이지. 죽일 수 있는 것일까? 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지 혼자 대답을 했어. 그래서 옆에다 문답이라고 써주세요. 문답. 패턴도 많이 나타났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완전 비문학이었어. 일단 항생제는 묶어주세요. 작용기전, 화학구조, 향균, 범위 이거 닫아주시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물결 밑줄 작용기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동그라미 1번 오른쪽에 합성 저해에다가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앞부분에 기능 저해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증식 저해 요 1, 2, 3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면 1, 2, 3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바꿔서 시간 끌게 하는 문제들이 분명 나올 거야.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표시만 해줄게.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맨 마지막 줄, 맨 마지막 연으로 갈게요.
이 문단으로 가면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밑에다가 밑줄 긋고 유추라고 써주세요. 이런 좋은 약도 그러하듯 항생제도 마찬가지다. 유사할 것을 추리하는 내용, 유추로 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끝. 됐죠? 자, 그럼 나머지 갈게요. 일단 1번. 우리 감기 얘기 한 적 없으니까 답은 4번이야. 됐죠?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부작용의 예시 나열하고 예방하기 위한 걸 쓰라고 했는데 일단 빠르게 얘기하면 1번, 2번, 4번은 예시가 나열되지 않았어. 그리고 나머지 3번과 5번 중에서 5번은 예시가 나왔지만 예방은 없었지. 그치? 이런 조건도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면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세 번째 줄이었지? 처방받은 지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는 항생제. 그쵸?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야. 차라리 비문학처럼 나오는 게 경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얘들아 다음 장으로 가셔서 요거는 쌤이랑 읽으면서 바로 표시하면서 갈게. 좀만 힘내. 요것만 보면 끝이야. 자, 그러면 갑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감상 태도에 영향을 준 곡을 골라 음악 감상문을 써볼 건데 초고 읽어보면 나의 음악 감상 태도를 변하게 만든 음악. 네모 치세요. 라 캠파넬라. 자, 음악 수업 시간에 밑에다가 경험이라고 써야 되지? 경험. 선생님께서 이런 걸 들려주신 적이 있었어. 얘는 19세기 낭만 시대를 대표하는 헝가리 출신 작곡가 피아니스트 리스트가 만든 곡이래. 밑에다 그냥 소개라고만 써주고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리스트는 파리에서 천재 파가니니 연주회를 보게 되는데 그럼 요거 밑에다가는 리스트의 1화라고 써줘. 리스트의 1화. 그 작곡가의 1화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그 연주에 빠진 리스트는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대. 그리고 총 6곡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파가니니가 작곡한 것들도 편곡을 했대요. 그리고 이 6개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까 내가 말했던 라 캠파넬라이고요. 지금도 피아니스트들이 자기의 기교를 자랑하기 위해 연주하고 있는 곡이래요. 그리고 라 캠파넬라는 작은 종. 그럼 이것도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 좀 해줘. 자, 라 캠파넬라는 작은 종. 오른손으로 연주되는 고음부에서 제목과 같은 요거는 밑줄, 종소리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것. 그리고 특징 동그라미. 그럼 이 노래의 특징 얘기해줬고. 그리고 또한 이것도 밑줄 긋자. 옥타브 반복, 음이 빠른 반복, 거대한 코드, 트릴 등 요까지. 이것도 역시나 특징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 곡은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여서 원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종종 찾아 듣곤 했대. 자, 그때는 와 정말 연주하기 어렵네. 기교가 돋보인다.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쳐야겠다. 밑에다가 첫인상이라고 써주시고 이 정도만 생각을 했대. 근데 이번에 수업 시간에 듣게 됐을 때는 밑줄 그을게요. 너무 달라서 첫인상과 달라진 거 이게 중요하겠지. 집중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요거는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누군가가 한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의 캠파넬라는 진짜 종이 울리는 것처럼 맑은 종소리가 났대. 그리고 물결 밑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야. 연주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음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자, 그리고 집에 가서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들어봤대. 그래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A라고 묶여있는 문단으로 가면 또 얘가 느낀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물결 밑줄 할게.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아니니까 똑같이 물결 밑줄 해야겠지. 동일한 연주더라도 언제 어디에서 듣느냐에 따라 이까지.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사람이 감상태도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감상은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대.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얘들아. 그리고부터 묶어줄게요. 이렇게 뛰어난 연주들을 집에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해준 인터넷 개발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닫아주시고요. 이거는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겠지. 왜냐면 주제랑 상관없으니까. 옆에다 통일성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자, 됐지?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4번, 5번은 너네들이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얘들아 우리가 오늘 푼 것처럼 약간 좀 불균형 보이지? 얘는 막 8까지 나가는데 얘들 아까지 5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 위주로 좀 진도를 나갈게. 알겠지? 그리고 얼른 우리 진도를 빼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도 오세요. 자, 그럼 끝! 수고했어!